똑같습니다. 보복수단이 중국이 지금 바라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개방된 그런 나라니까 자국 국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또 언론들이 여러분들 압박을 가해 가지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중간선거가 있고 하니까 상당폭의 양보를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뭐 그거를 바라는 정도고 그 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뾰족한 수단이.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브리핑 5월 3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기 이제 기사 배치를 보게 되면은 비중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난 기사가 중국 당국이 미국이 굉장히 아파하는 페타닐 원료 공급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꼬리를 내리는데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명분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베이징 당국이 미국이 관세 전쟁을 치룰 때 맨 처음에 들고 나왔던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게 페타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그러면서 25% 보복 관세를 맨 처음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중국 당국이 이제 미동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고위 인사를 파견해서 미국 측 의견을 경청을 해보겠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미국 측이 가장 뼈아파하는 자국민의 생명 이름들 뭐 많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그 문제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 페타닐 문제가 앞으로 무역협상의 단초를 제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시작점이 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보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돼 가는 것을 그동안 제가 쭉 점검을 해보게 되면은 중국 측은 뭐 말은 이렇게 좀 허장성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수단은 거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미국이 세계 발행한 미 국채 트레저리 본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2위가 일본이니까 어제 일본의 재무상도 협상 테이블에 미국 국채를 판매하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대충은 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결론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한 신문의 중앙일보에 루이즈 루라는 옥스포드 에코노믹스에 근무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 정리했네요.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딜레마에 대해서. 그 이제 많은 신문이나 이런 방송들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의 금융시장의 혼란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떠오르는 것이 아니 미국 국채 가격이 지금도 낮아진 상태인데 그 낮아진 상태에서 국채를 팔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도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중국이 그 정도까지 가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에 오늘 루이즈 루라는 이코노미스트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명쾌하고 단호하게 문제를 잘 정리했네요. 중국이 여러분들 미국 국채를 팔더라도
마땅히 투자할 만한 그런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중국이 자신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무기화해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떨 거냐. 앞으로도 그렇다. 시장에서 떠도는 중국이 미국 국채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추측과 달리 중국이 최근 국채 시장 변동성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경제 데이터는 중국 당국이 달러화 자산을 적극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낮다. 그러니까 뭐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야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루이즈 루이 에코노미스트 여러분들 글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버리게 되면은 그 문제 그래서 더더욱 중국이 이런 갖고 있는 보복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의 달러 자산 미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포함해서 달러 자산은 지난 몇 년간 약 1조 6천억 달러 약 2200조 원 수준에서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달러 자산을 다변화하려고 하더라도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외환을 투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유동성 있는 대체 자산이 거의 없다. 가장 큰 요인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정시가 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흔들리고 하니까 뭐 미 정시를 떠나서 유럽 시장으로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 말씀도 계신데 그게 대안이 되겠느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은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대략 그런 생각을 해왔겠지만 한 번 더 명확하게 이런 정리정돈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대안이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달러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산이 미국 국채에서 기관채나 주식으로 재배치된 점이 관찰되지만 이것은 통상적인 자산 재활동으로 보이고 중국이 거대한 보유 외환을 다양한 그런 자산으로 다변화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체 수단이 별반 없다. 고품질의 유동성 있는 외환 자산을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근래 읽었던 글 가운데서 가장 명쾌하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가 무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화 자산 축소를 의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안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상당한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강도 높은 순매수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대부분 중국 내부의 문제 자본 유출 압력이나 인민은행의 시장 개입에 위안화 가치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장 개입이 겹쳐진 시기니까 미 국채의 무기화 가능성은 뭐 호사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재는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매체나 이런 걸 보실 때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중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미 국채를 매각해서 미국의 자본시장을 혼란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업무론적 차원에서 솔깃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큰 뉴스가 워렌 버핏 금세계 최고 이름 투자자입니다. 금세계 최고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이제 은퇴하겠다. 이것을 버커셔 해스웨이라는 그런 본인이 만든 최고의 투자회사 주주총회 어제도 말씀드린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한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분이 여러분들 그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뛰어났고 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막대한 부를 여러분들
만들어냈던 것은 장수한 부분도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올해 95세니까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에서는 시간의 길이에 많이 비례를 하니까 월렌 버핏의 장수가 엄청난 부를 찾는 만들어낸 데 크게 기여했다. 그 뉴스가 여러분 오늘 큰 뉴스인데 조선일보도 아주 심층적으로 다뤘네요. 이 60년간 연평균 수익률 20% 엄청나죠. 투자의 현인이 떠나다. 95세 60년간 20%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가 2021년도에 지명된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는 글래그 에이블 버커시아 비보험 부문 부회장. 이분이 보니까 국적이 캐나다네요.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이자 가장 유명한 투자자의 시대가 끝났음을 뜻한다. 이제 월렌 버핏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뭐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후임 그런 회장이 되는 글래그 에이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경영 수완을 발휘하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여기 연평균 20%입니다만은 이걸 보시게 되면은 지난 10년간은 12.8% 지난 20년간은 15.3%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30년은 약 16.7% 그다음에 40년은 18.2%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60년 동안 거의 20% 성장을 한 겁니다. 이제 성장률이 계속 좀 낮아지죠. 낮아지지만 1% 차이가 여러분들 몇십 년 계속되면 엄청난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 이게 여러분 5년 그래프입니다. 뭐 거침없는 여러분들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최대치 기록한 거니까 이렇게 항상 미국 정시는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기 때문에 회사도 잘 되지만 미국 중에서 중산층들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돈을 좀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건실하게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만 사람들 부자 많이 됐을 겁니다. TSMC 대만 반도체가 계속 성장해 줬기 때문에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가 계속 성장해서 10만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좋은 주식이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 다음에 좀 사도 좋은 주식이죠. 언제 살 거냐 문제는 본인들이 다 결정해야겠지만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미국의 우량 주식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패턴인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은 우상향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다리면은 buy and hold 구입해서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줍니까. 이렇게 미국의 여러분들 IRA나 아니면 401K나 이렇게 여러분들 은퇴 계좌에 꾸준하게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조금씩 사모은 사람들은 욕심 안 부리고 대개 여러분들 100만 불 200만 불 다 여러분 갖고 은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주택은 모기지 다 끝날 것이고 끝난 데서 금융자산 여러분 한 100만 불이나 200만 받고 있으면은 성장 주식 한 절반 정도 하고 그다음 배당 주식 한 100만 정도 하게 되면은 한 100만 불 정도 배당주 집어넣어 놓으면 대개 1년에 10만 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런 나라가 건실하게 성장하게 되면은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건실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버크셔 해스웨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본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기술주는 애플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세브론 이런 월렌 버핏은 자기가 잘 아는 분야만 투자하니까
애플을 제외하고는 기술주가 거의 없는 거죠. 먹고 마시고 카드 결제하고 이런 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회사 가치 여러분 1조 1600억 정도 되네. 1조 1600억 가치가 되는 겁니다. 대개 지금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 대개 한 2조 달러에 육박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조 지금은 엔비디아 여러분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대개 3조 가까이 갔죠. 또 넘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미국 증시가 너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너무 비싸게 사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오르니까 성장을 하고 투명하니까 1965년도에 여기 버크셔 해스웨이는 직접 사업도 여러분들 운영하고 동시에 또 투자도 하는 보험, 철도,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약 100% 자회사도 있고 그다음 뭐 지분만 투자한 데도 있고 1965년부터 2024년까지 19.9%네요. S&P 500 수익률이 10.4%니까 2배 정도니까 1965년에 1달러를 S&P 500에 투자했으면 현재 379달러 버크셔 주식을 샀다면 53,843달러 여러분 기본적으로 미국은 투기의 나라고 투자의 나라인 거죠. 미국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나라 자체가 투기의 나라고 투자의 나라인 거죠. 뭐 투기하고 투자가 약간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여행을 좀 다닐 때 애리조나나 이런 데 다니면은 그 금강들 은강들 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하면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한 거죠. 그죠? 미국은 투자의 나라고 투기의 나라고 그게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잘해 가지고 그러니까 1965년도에 1000달러를 이름 했으면 5천만 달러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대부분 우량 주식들은 이렇게 우상향하니까 대부분 우량 주식들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게만 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아주 명언이죠. 훌륭한 가격에 괜찮은 회사를 사는 것이 가장 좋다. 훌륭한 가격에 너무 비싸게 사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장기 가치 투자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했던 그런 인물인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워렌 버핏의 이런 부를 축적하는 데는 장수가 크게 역할을 한 겁니다. 장수. 그리고 시대를 잘 만났죠. 시대를 잘 만났고 또 본인도 굉장히 부지런했고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름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름 이 가장 중앙에 톱 가장 중앙에 이제 다시 이런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다. 시대를 잘 태어났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름 굉장히 원로 그런 칼럼니스트가 잘 썼네요. 일단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투자 업력이 긴 거죠. 투자 업력이. 복리 효과라는 건 투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엄청난 그런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왜 이런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등장하기 힘들까? 제이슨 저웨이거라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네요. 미국 사회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연령 차별이 없는 거죠. 연령 차별이. 그렇게 이게 차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하지만 연령을 가지고 뭐 할배요 뭐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죠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삼성은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으니까 경영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경영자가. 그리고 이제 그 회사도 그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회 공기, 그 사회 제도, 그 사회 분위기, 그 사회 시대 정신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많이 읽었네요. 기업 대차 대조표 같은 것을. 그리고 기억력이 엄청나게 뛰어났고 그 내용을 맨 먼저 드네요. 버핏은 평생 주식시장에 집착을 했고 좋은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취미 겸 특징인 겁니다. 11살에 첫 주식을 매입한 이후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으로 기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탐독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그런 인상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상향한 시장에 10년 20년 30년을 장기 투자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주식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거고 이 가장 중요한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보수적으로 볼 때도 버핏은 7년이 넘는 경력 동안 10만 개 이상의 재무제표를 읽어서 그 추정된다. 많이 한 겁니다. 무조건 회사들을 많이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력이 뛰어났고 버핏은 금융정보에 대한 비할 데 없는 노출과 엄청난 기억력이 결합돼서 인간적인 형태의 인공지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활동할 때는 인공지능이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정보의 핵심을 식별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과 일단 회사 재무제표를 많이 보니까 회사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 좋은 시대에 난 겁니다. 좋은 시대. 수조 달러 여러분들 펀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주식이 대중화되는 그런 시대에 바로 직전에 경력을 시작한 거죠. 지금이라고 그렇게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미정시에 투자를 해야 되죠. 미정시에 투자를 해야 되고 개별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좀 겁이 나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좋은 ETF 상장 지수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 여러분들 참 언제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버핏은 인덱스 펀드와 기타 거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수조 달러가 주식시장에 쏟아지기 직전에 경력을 시작했던 거죠. 자본 공급이 계속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들어오는 그러면 가격이 계속해서 지탱이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시대에 났고 참 1957년부터 1968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25.3%네요. 당시에 S&P 지수가 10.5%니까. 그리고 자기 방식의 여러분들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은 우량주가 아니고 기업을 발굴한 거죠. 그런 지금까지 투자자 중 가장 긴 경력 중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 장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한 거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치 투자 대가를 만났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와도 다른 패키지에 투자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다음 이 사람이 이제 글레그 아벨이라는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이제 회장이 되는데 다시 이제 이 회사가 이런 기로에 서는 거죠. 한번 찾아보니까 엘버트 대학교 캐나다의 엘버트 대학을 나왔고 공인 회계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992년도에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에 합류했는데 그 회사를 여러분들 인수하면서 이제 일약 여러분들 버크셔 해스웨이의 부회장까지 올라간 거죠.
이런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유능한 사람일 겁니다. 유능한 사람인데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겠죠. 시장에. 캐나다 엘버타주의 프레미어가 곧 캐나다 연방 탈퇴와 미국의 51개 주 편입을 주민들 투표로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굉장히 귀한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예. 뷰에나 팡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이렇게 100% 인수한 회사들은 대개 직접 사업회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신화를 기록한 분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도 뭐 투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자주 미국 시장, 미국 정권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 이야기도 좀 더 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참조하셔 가지고 좋은 결실 거두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또 하나 기사가 미국 정시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낙관론을 갖고 계속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나 월가의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그런 경보 사인이 많이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고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사는 겁니다. 항상 이런 비관론과 낙관론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화랑이고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경기 침체를 딛고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는 거고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파는 거고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기사가 경기 침체라고요. 정시 투자자들은 좋은 시절이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했죠. 니콜라이 탕겐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죠. 1조 8천억 달러 회사입니다. 월렌 버핏의 이런 버커셔 해스웨이가 1조 1천억 달러 회사니까 이 양반 이야기 소개했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현재 자산의 3분의 1 정도로 가격이 내려앉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단은 없다. 그냥 우리는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Keep calm and carry on. 무슨 이야기입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 기다리고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가장 톱 기사인 기사를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했죠. 이분도 헤지 펀드 출신입니다. 그러나 절대 금은 안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제가 아주 인상적인 거 하나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 경기 침체가 어떻고 무슨 뭐가 우려가 되고 뭐 트럼프가 여러분들 큰일을 했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3년도 오일식 쇼크 이후에 그냥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100불을 투자했으면 100불 가치가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나 그다음에 이런 앞에 월렌 버핏의 이런 회사의 그래프나 뭐 별로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상향인 겁니다. 좋은 주식은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놨을 때 어제 이게 하나가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Keep calm and carry on. 냉정하게 이름 지켜보면서 그냥 갖고 있는 거 계속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 1973년부터 데이터니까 엄청나게 긴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냥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상황이 앞으로도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지만 50년 평균 S&P 500의 이름들 평균 수익률이 11.95%지 않습니까? 그게 뭐 크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워렌 버핏처럼 좀 재무제표 보고 같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냥 상장 지수 펀드에 돈 집어넣었으면 그냥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 50년 동안 60년 동안 20% 성장했는데 S&P 500은 워렌 버핏처럼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없으니까 50년 동안 11.95% 성장했으니까 뭐 이걸로 된 거란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시대가 된 거죠. 노르웨이 은행 투자관리의 CEO가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이런들 낙관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낙관론에 손을 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객관적으로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좋은 시기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오늘 앵게디 해낭님께서 쓸데없는 방송 그만 보고 이런 거 많이 봐야 됩니다.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시간을 생명이라고 봅니다. 생명.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거는 젊은 날부터 제가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 이야기죠. 이런 방송 들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아이디어도 얻고 여러분들 기회도 얻을 거 아닙니까? 누가 되면 뭐하고 뭡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 쏜다가 누가 됩니까? 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뭐 하려고 시간을 들이냐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들이냐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매일 최신 여러분들 프론트에서가 이런 정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야가 넓어지겠어요.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동안 S&P 500 지수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발생한 손실을 거의 지우는 듯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따라잡은 거죠. 이렇게 거의 다 따라잡은 겁니다. 며칠 동안이니까 또 여러분 월요일 날 장 열리면 또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확 빠졌다가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좋은 시절이 계속될 거라면 우울한 예측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시장이 더 나아질 것이다. 투자자들은 다음 단계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낙관론인 거죠. 반드시 옳다고 이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도해 주는 겁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펼치면서 마치 무덤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신 겁니다. 뭐 이곳저곳에서 계속 이런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전문가들은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울한 이야기가 훨씬 더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계속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게 헷가닥하면 뭡니까? 큰 실책을 범하는 거죠. 그죠?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주식을 사는 겁니다.
계속 사니까 뭐 계속 경고하는 거죠. 4월 달 경제 데이터는 관세 후폭풍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후폭풍이 지금 제대로 경제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좋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침체 가능성이 3월에 40%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63%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낙관론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공부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 좀 하고. 투자자들의 미국 정시 전망은 국채는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국채 수익이 높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높으면은 주식을 소유하는 데 대한 매력이 줄어드는 거죠. 주식을 소유하는 매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주식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 그런데 이런 주가가 이런 지금 굉장히 급속히 회복되는 겁니다. 국제 수익률이 높은데 당연히 주식이 매력이 없어야 되는데 시장 반응은 반대로 국제 수익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인 주식을 많이 수요하는 겁니다. 특별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높으면 안전자산을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위험 프리미엄을 많이 지불하지 않으면 위험자산인 주식을 사람들이 안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오늘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높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보유할 인센티브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 주식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겁니다. 왜? 시장이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낙관론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어디 손색을 뭐 손댈 필요도 없을 정도로 AI가 이런 잘 썼기 때문에 높은 국채 수익률로 인해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 주식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인센티브가 역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자산인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해서 지금 며칠간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시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금융자산 가격의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10년 만기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고 위험 없는 수익률로 간주됩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4.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채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보장받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에 주어진 프리미엄이 1.6%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평균은 3.6%인 겁니다. 3.6%. 주식이 국채 대비 제공하는 초과 수익률이 1.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냥 안전빵으로 원금을 여러분들 잃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 4.5%를 제공하는데 그 대신에 위험자산인 주식을 사려면은 국채 수익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 3.6% 정도가 더 높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지금 1.8%밖에 여러분 높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보상이 역사적 평균치인 3.6% 낮은 수준에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낙관론을 갖고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낙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직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을 자주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정직하게 보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경제 뉴스니까 주식 위험 프레임이 최소 3.6% 정도는, 지금 예를 들면 4.5%면 국채 수익률이 4.5 플러스 3.6%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 위험 프레임이 3.6% 이상이 나와야 주식을 많이 살 건데 지금 1.8%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주식을 막 사는 겁니다.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엔게디 해나님처럼 S&P 500이 6,500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 한 3.6% 이상은 돼야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살 건데 지금 1.3%밖에 안 됐는데도 여러분들 주식을 막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될 것은 월요일 아침에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조를 하자는 거죠. 참조를 하고 저는 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지켜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관세 충격이 떨어졌을 여러분들 뭐 한 20% 정도 떨어졌을 때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싼 가격이다. 진짜 싼 가격이다. 테슬라가 여러분들 200주당 220불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진짜 그저 살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280불 290불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비싸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렇지 않다. 지금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너무 높으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을 설득해서 금리를 낮출 것이고 트럼프 하에서는 경제가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테슬라 한 주를 샀다고 하시는데 한 주 사는 게 시작이니까 한 주를 살 때가 중요합니다. 한 주를 얼마에 사느냐. 그죠?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이 정도 하고 세계가 다 여러분 연결돼 있으니까 뭐 미국의 관세라든지 미중 사이의 여러분들 대결 구도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물건을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전 세계 새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취약한 겁니다. 이거는 영국의 여러분들 영국 정부 당국자가 면세 혜택을 받는 알리나 테뮤 등에서 오는 소형 전자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미국 시장이 막히니까 물량을 전부 다 이런 외국에 다 인도 시장에 쏟아붓고 유럽에 쏟아붓고 특히 한국이 취약하죠. 한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물건을 쏟아부으니까 유럽도 중국에 등을 돌렸다. 반덤핑에 반보조금을 얹어서 66% 관세를 때렸다. 그냥 물량을 전부 다 유럽에 여러분들 들이부으니까 유럽이 초토화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연합이 반덤핑 관세에다 반보조금 관세까지 돼가지고 66% 관세를 때린 겁니다. 우리도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시장 점령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전기차에 이런 한 300조 이상 정도의 보조금을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0% 30% 싸게 여러분들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의 이런 중국산 전기자동차 이름들을 마켓 쉐어 보시 시장 점유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0.5%에서 불과 몇 년 사이 25%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고소 장비는 이렇게 뭐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여러분들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장비 29% 여기 있고 이런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29% 2021년에 41%니까 지금은 50% 넘었죠. 여기에 대해서 66% 관세를 반덤핑 관세를 때린 겁니다. 반보조금 관세를. 전 세계가 야단입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중국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문제의 중심에 중국입니다. 이란 문제도 항상 중국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없는 전 세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콩고의 내전에도 중국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없는 세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중국이 없는 한국 문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300조 이상 정도 여러분들 자동차 보조금을 때려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육성한 다음에 전기자동차 산업을 한국도 다 먹었지 않습니까?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20%에서 58.5%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나씩 다 무너질 겁니다. 한국이. 그래서 완전히 중국의 여러분들 그냥 경제권에 포함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시면. 그냥 시장을 전부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냥 보시게 되면. 한국에 가전 3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전부 다 이런 싸고 좋으니까 전부 다 먹은 겁니다. 58.5%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냥 미국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미국산 여러분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 EU 시장의 문제는 그냥 EU 대신 한국 시장으로 바꾸면 정확한 겁니다. 중국산 한국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다. 가전 전기자동차 뭐죠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싸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점령하고 그다음 전체 시장을 다 먹는 겁니다. 저가 시장의 시장에서 이런 고가 시장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 시장을 다 먹어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중상주의 정책을 펴는 거죠. 4월 28일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고소자급 장비에 대해 최고 66.7%를 부여했다.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고 45.3%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관세 폭탄을 꺼내들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쏟아 들어오는 것을 막는 조치까지 준비 중이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전부 다 들이붓는 겁니다. 물건을.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인 비상. 이런 장비 그 장비 외에 여러분 보면 뭐 그냥 시장을 전부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냥. 중국산 덤핑으로 시장을 초토화시키다. 한국 문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연합 문제지만 한국은 찍소리 못하고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EU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등에 얻고 유럽 현지 제품보다 20%나 싼 가격에 팔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시장을 전부 다 차지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은 아주 다양하죠. 토지 사용료를 깎아주고 금융 특혜를 주고 세금 감면해 주고 소비자의 이런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기업을 키운 다음에 시장을 전부 다 먹는 겁니다. 한국도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뭐 세계 각국이 중국산 덤핑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세계 각국이. 세계 각국은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자기 나라로 밀려들을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영국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덤핑 가격에 유럽으로 몰려들 조짐이다. 전 세계가 여러분들 미국 시장만 한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전부 다 차지하는 겁니다. 이 보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전기자동차만 325조 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구매자 리베이트,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R&D 지원, 정부 조달.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325조 원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디스플레이 LCD, OLED에서 중국 정부가 6조 원, 4개 기업에 6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불한 거죠. 이 가운데 BOE가 2조 3,700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한국 문제고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내 문제만 이렇게 다룰 때는 좀 답답하기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주제를 많이 다원화시켜 가지고 세상은 넓고 다룰 주제는 많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이 제 자신도 여러분들 안목과 시야를 확장하지만 귀한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뉴스를 다루면 가슴이 확 트이지 않습니까? 텍사스의 이름 스타베이스라는 도시가 생긴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가는 관문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든 겁니다. 스타베이스. 그냥 도시를 하나 만든 겁니다.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엑스스페이스 직원들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 스타베이스 텍사스 지금 진짜 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휴스턴이 있고 텍사스에 만들었습니다. 휴스턴 이게 코퍼스 크리스티 휴스턴 하단에 있는 여기에 스타시티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우주 발사하는 데는 플로리다도 마찬가지 해변가에 되게 있네요. 가까운 도시는 샌안토니오에서 가깝네요. 샌안토니오. 이게 이제 이게 휴스턴부터 시작해서 이 텍사스 루이지애나 이쪽을 통과해서 플로리다까지 이런 관통하는 도시가 동수요 관통한 도시가 15분 도로죠. 15분 도로. 샌안토니오 여기 하단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냥 삽을 뜬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도시로서 다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스타베이스. 이게 이제 몇 년 전 삽을 뜯은 겁니다. 스타베이스가 이제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거죠. 상당히 완성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들도 다 있고 주거지도 다 완성되어 있고 일론 머스크가 아주 이런 추진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게이트 투 마. 하성으로 가는 참 꿈을 실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변가에 이렇게 도시가 스타베이스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거지입니다. 이게 다 주거지죠. 주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발사대도 있고 이게 스타베이스 발사대가 여러 군데가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스타베이스
뭐 이 건설 현장 보시기 바랍니다. 응? 예. 예, 보시면 마을한 게 이게 화성이죠. 화성으로 가는 길 관문. 예. 그죠. 한번 찾아보니까 예. 스타베이스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텍사스주의 보카치카에 건설 중인 우주 발사 및 개발 기지입니다. 이 시설은 주로 스페이스 X의 차세대 우주선인 스타쉽과 슈퍼헤비 부스터의 개발, 테스트 발사를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스타베이스는 머스크의 비전인 화성 문명 건설과 인류를 태양계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지입니다. 게이트 투 마, 화성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멕시코 연안이 아니고 이제는 아메리칸 걸프죠. 아메리칸만으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걸프 오브 아메리카. 대단하죠. 그래 제가 이게 2022년 5월 4일 기준으로 스타베이스는 활발한 건설과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높은 발사 타워와 크레인들은 스타쉽의 조립과 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구조물입니다. 현재 차원은 여러 차례의 테스트와 발사 시도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스타쉽과 슈퍼헤비의 통합 테스트 및 실험 비등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여러 차례의 고고도 비행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은 추가 발사와 착륙 기술 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 화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평균 거리가 2억 2,500만 킬로미터네요. 최근접 기류가 약 5,600만 킬로. 스페이스 X 스타쉽으로 6개월에 9개월 정도 여러분들 항해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화성에 이런 공기가 있냐?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물은 있냐? 예. 물도 이런 특수 처리를 해야 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는 거죠. 5,600만 킬로미터를 우주선이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이런 항해를 해가 도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사회니까 엄청난 거죠. 스타베이스 오늘 하도 이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기가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인류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몸가치가 3,000조입니다. 3,000조. 쉽게 이야기하면은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테슬라의 이사회에서 일론 머스크를 대체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워렌 버핏을 누가 대체하겠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CEO를 물러나면 3,000조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사업 사임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보도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여러분들 회사 측에서도 오늘 일찍 보도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자가 여러분 정신이 나간 이야기인 걸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주가를 보게 되면 287원 정도가 돼 있네요. 많이 올랐네요. 220원 정도에서. 뭐 한 400원 넘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긍정적인 뉴스는 팍스뉴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일 사임하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25% 정도 빠질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일론 머스크가 나가면은 CEO를 그만두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25% 빠질 거란 거 아닙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만일 일론 머스크가 CEO를 그만두고 CTO 최고 기술 책임자 CPO 최고 제품 책임자 역할만 담당하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5에서 10% 정도 빠질 거고 완전히 테슬라를 떠나게 되면은 20%에서 25% 정도 빠질 건데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에서 2200만 불 정도가 빠진다는 거죠. 2200만 불. 2200만 불 정도를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00조 정도 되네요. 사람 하나가 엄청나게 귀하지 않습니까? 갤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아마 펀드를 유명하는데 이 업계에 좀 유명한 사람이 모양이에요. 계산을 했네요. 그냥 CEO 완전히 그만두게 되면은 2200만 불 정도 2200억 불 2200억 불 정도가 날아간다는 거죠.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퓨처 펀드의 여러분들 CEO네요. 나는 만일 그가 CEO로서 자리를 그만두게 되면은 20에서 25%만큼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테슬라 이사회가 그를 대신해서 다른 CEO를 구한다는 것이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본다. 미친 생각인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CEO직을 포기했지만 최고 기술 책임자 또는 최고 제품 책임자 역할을 계속하면 테슬라 주가는 5에서 10% 정도가 빠질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CEO 자리를 그만두고 회사를 떠나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 20에서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사회가 그를 대체할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가 여러분 결정적인 거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 귀한 자원 가운데 하나가 유능한 CEO죠. 유능한 CEO.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2200억 불 정도 되면 2970조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뭐 중국이 로봇이 아주 발전됐죠. 오늘 보시면은 며칠 전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난동을 부리는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한국의 로봇 시장에 로봇 청소기 시장을 거의 중국이 다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가전시장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강자인데 로봇 청소기 시장을 거의 다 내준 겁니다. 중국 업체가 다 먹은 겁니다. 로봇락. 그런데 로봇 시장에서 로봇 청소기는 굉장히 초보적인 기술인 겁니다. 초보적인 기술. 이걸 그냥 사소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게 비하게 되면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인 겁니다. 그 시장을 대부분 다 여러분들 준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가사 도우미 로봇 같은 것을 중국이 다 먹는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 대부분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건 별 문제 없다고.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박살 날 때까지 여러분들 현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중국은 로봇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은 리샵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AI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특화된 분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젊은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로봇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13가지를 소개한 겁니다. 중국의 로봇이 지금 이제 무술, 쿵후도 여러분들 마스터를 했습니다. 사람처럼 여러분들 마라톤도 잘합니다. 실시간으로 추론도 잘합니다. 13개의 거의 정신 나간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것은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100% 뭡니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봤죠. 이게 로봇 시장이 한국의 로봇 청소기를 다 먹히는 걸 보면은 앞으로 이런 가사 도우미 로봇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로봇까지 굉장히 위기인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중국의 엔진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엔진 AI라는 이런 중국 업체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아마 이 로봇이 이름이 PM-01 모델인 모양입니다. 키가 138, 무게가 40kg, 빠른 정지, 균형 유지, 백플립이 다 가능하고 2025년 4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인간 로봇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거죠. 학습은 어떻게 했냐. 엔비디아가 제공한 플랫폼인 로봇 플랫폼인 이작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학습으로 실제 환경에서 적응력을 높였습니다. 중국의 응용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그런 나라인 거죠. 이런 현실화된 겁니다. 인간처럼 반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이런 두 번째 보니까 이 쿵후처럼 이런 모든 무술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은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그런 로봇 회사의 GI라는 그런 이름의 상품이 모양입니다. 회전도 할 수 있고 그냥 발차기도 할 수 있고 유니트론사의 GI 휴머노이드 로봇은 회전킥을 비롯한 다양한 쿵후 동작을 선보이며 놀라운 민첩성과 균형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엔비디아가 제공한 이작이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로봇 청소기 시장도 장했지만 로봇 가사 도우미 시장도 거의 중국에 압도할 것 같아요. 1X라는 회사입니다. 감마 네오 감마라는 그런 아마 상품 모양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을 대신해가 청소를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여러분들 경쟁 모델인데 청소, 바닥 청소, 테이블 정리, 식기 정리, 식사 및 음료 서비스 등 다양한 가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상용화 직전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다음 아주 미세 동작까지 프로토클론 이거는 여러분들 중국 업체가 아닙니다. 이건 폴란드 업체인데 사람의 관절처럼 미세 근육이나 이런 부분을 다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겁니다. 프로토클론은 폴란드에 본사를 둔 로봇 스타트업 기업이고 폴란드 기반의 회사에서 개공했지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인간의 근골격 구조를 정밀하게 모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죠? 그게 있죠. 1000개 이상의 인간 근육
이 인공 근육들은 유압 또는 공압 시스템을 통해 수축 및 이완하며 실제 인간의 근육처럼 작동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거의 다 발전을 개발을 거의 다 완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관절 설계까지 다 가능하고. 그죠? 이건 사람처럼 또 추론하는 로봇. 피규라는 회사의 제품 같네요. 이 부스트 로보틱스에서 만든 TI, 이것도 중국 업체 모양입니다. 챔프처럼 이런 펀치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때려도 여러분들 넘어지거나 죽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유니트리 G1, 사람처럼 아주 여러분들 원활하게 걷고 뛰고 올라가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파이브큐미터 여러분들 운동을 할 수 있는. 그죠? 이거는 에프트로닉스의 아폴로,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림엑스, 이것도 중국 업체 모양이네요. 엉덩방아 찍을 수도 있고 360도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꿇어 앉을 수도 있고, 계단은 뭐 얼마든지 이건 식은 죽 먹히고, 유니트리 G1은 계단은 뭐 아주 수월하게 여러분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걸 다룬 것은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로봇 청소기 지금 시작이 됐지만 이제 이게 로봇 청소기 시장이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 시장을 불과 여름 4, 5년 만에 60% 이상 차지한 겁니다. 그다음 이제 가사 도우미 여러분들 시장이 큰 시장이 될 거라고요. 이 중국 업체들이 다 먹겠죠. 그러니까 많이 뒤처져 있는 거죠, 한국이. 한번 여러분 견문 넓히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로봇 청소기 시장을 중국이 많이 차지했네요. 가격 경쟁력 이런 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국내 문제를 안 다루니까 조금 이렇게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진짜 귀한 지식들이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버입니다. 우버. 우버 오래 갈 것 같죠. 이게 오래 가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버가 여러분들 연중 주가 변화인데 지금 많이 떠죠. 우버가 여러분들 지금 30% 여러분들 주가가 올랐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저게 우버가 앞으로 계속 가겠냐 이런 이야기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생각하겠죠. 직접 자산을 운영하는 이런 게리 블랙이라는 분 이야기는 야, 우버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로봇 택시 나오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테슬라 차들이 다 무인으로 이런 우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가용 차 쓰시다가 차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자동차 대놓지 마시고 그냥 돈 벌게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사찰님 말씀하시는데 우버가 안 되는 이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마당인데, 자율주행이 되는 마당인데 어떻게 우버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이 소위 업계에서 오래 이런 활동하신 분은 야, 우버 최고다, 우버 최고다 이렇게 합니다. 우버가 이런 40% 이상 정도 앞으로 잘 될 거다, 우버 이런 발전할 거다,
예? 미국이 운전자가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운전자가 없는 차량 호출 서비스 전환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우버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전년 대비 우버가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런 분 이야기 들어보면 야, 우버 주식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이분도 생각이 좀 늙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당신 생각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버는 자율주행 시대가 있더라도 잘 살아남을 거다. 그러니까 밑에 제네시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우버 망한다. 넷플릭스 등장해서 모든 여러분들 영화들이 스트림 서비스가 되면서 블록버스터 망하는 거 봤잖냐. 우버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전문가라도 이런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우버 잘한다 우버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당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버는 또 다른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다. 파괴적 혁신 때문에 기술 개발 때문에 완전히 회사가 박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밑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disruption 파괴적 혁신은 많은 사람들은 파괴적 혁신이 바로 눈앞에 오더라도 그걸 잘 못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버의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박살낼 겁니다. 누가? 테슬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데이브 리라는 분인데 뭐 한국계 미국인일 수도 있겠죠. 리가 여러분들 한국인도 있지만 또 중국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글을 읽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10살 먹은 내 아들조차도 우버의 몰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NBA 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버에 광고가 떴습니다. 10살 먹은 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 테슬라가 로봇택시가 여러분들 이게 출연하게 되면 우버가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52시간 하면 여러분들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평생을 논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폼 잡는데 한국 이름 골로 가게 만드는 건 누가 골로 가게 합니까? 그냥 신용평가에서 등급 좀 낮춰버리면 그냥 골로 가지 않으면 돈이 빠져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겁니다. 정치인 가운데 공병호 TV 좀 보고 여러분 정신 차리는 사람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아빠 테슬라가 로봇택시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로봇택시 나오면 우버 망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우버가 위험하다는 걸. 투자자들에게 테슬라가 보낸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사업 모델을 자율 로봇까지 계속해서 확장하겠다. 마찬가지로 로봇택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로봇택시가 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로봇택시가 등장하면 로봇택시는 기본적으로 무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바탕을 둔 사업 모델인데 사람이 운전하는 사업 모델이 살아남겠냐 이야기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손가락 빨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로봇 청소기 시장 이름 먹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 가사 시장은 거의 다 중국이 다 먹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로봇 택시 현실화 가능성.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미국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상용 로봇 택시를 운영하며 500만 건 이상의 운송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의 사이버캡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로봇택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고 2025년에 2030년 주요 도시의 상용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여러분들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에베레스트가 여러분들 4,000km 운전해가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로 정상에 올라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이스 캠프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여러분들 상용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버나 리프트처럼 승차 공유 플랫폼 사업 모델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운전자 모델이. 그래도 여러분 업계에서 전문가들은 이걸 내다 못 보는 거 아닙니까? 10살짜리 아이들도 경고하는데. 승차 공유 플랫폼 사업 모델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다 이야기죠. 모든 차가 여러분들 우버 차처럼 여러분들 무인차가 돼버리는데 테슬라 차들이. 테슬라 같은 제조사가 직접 저비용 로봇택시를 대량 운영하면 시장 점유율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로봇택시를 대량 운영하지 않도록 테슬라 차 소유자 자체가 뭡니까? 그냥 로봇택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테슬라 차를 가진 사람들이 차 운영 안 할 때 여러분들 로봇택시로 돌려가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웨이보보다 20에서 25% 저렴한 비용 구조로 시장 지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버는 웨이모하고 여러분들 협력해 가지고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 구글의 웨이모하고 여러분들 테슬라 모델이 제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 기술적으로. 블록버스터가 이런 망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넷플릭스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파괴적 기술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완전 자율 주행은 블록버스터 비디오 대여점 산업을 디지털 스트림으로 몰락시킨 사례처럼 특정 산업을 파괴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넷플릭스는 물리적 대여점 모델을 디지털 스트림으로 대체해서 블록버스터를 2010년대에 파산으로 몰고 갔습니다. 로봇택시는 운전자 비용 제거, 경로 최적화, 24시간 7시간 가용성으로 승차 공유와 전통 택시 산업을 재편해버릴 것입니다. 블록버스터의 물리적 매장처럼 운전자 중심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 모델이 없어지는 겁니다. 운전자 중심 모델이 엄청난 시대지 않습니까? 제가 실방송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은 이런 세상 변화를 완전히 은퇴해서 뭡니까? 그냥 숨만 쉬고 살면 모를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정신들 못 차리면 그냥 가는 거죠 뭐. 자,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툭하면 극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우. 할 말 없으면 극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쓸모있는 바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바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팍스뉴스에 가가지고 로라 트럼프가 이런 며느리죠.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소개가 됐는데 직접 아마 테슬라 공장을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취재한 내용들인데 내가 전문을 못 받고 X에 올라있는 중요한 메시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팍스뉴스 출연자들은 테슬라가 생산 라인에서 배송 물류까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된 걸 보고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말을 방송 중에 남겼습니다. 로라 트럼프가 이런 묻습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당신 인생 사명이 뭐냐.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지식과 능력을 축적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원대합니까.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예, 그죠? 예. 이러니까 엑스페이스나 스타링크나 뉴럴링크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예. 세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예. 테슬라와 저를 응원하기 위해 테슬라를 구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투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이며 단순히 많은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내 영혼이 투영된 건데 내가 죽으면 모를까 그 회사 CEO를 어떻게 그만둡니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투자자들께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에게 여러분들 그냥 돈덩어리를 보이지만 자기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테슬라는 그냥 투자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고 그냥 돈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 효율부 도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래에 출생일이 있는 실업보험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친 짓을 목격했습니다.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살아있는 것으로 표시된 2천만 명의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360세였습니다. 이는 약간 위험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출생일이 있는 실업보험을 받는 사람들도 발견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9개월 미만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그런 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부 직원이자 현직 직원인 사람들의 실업보험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소 10만 명이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낭비 비효율을 찾아낸 겁니다.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미덕이고 선한 일인 거죠. 그러나 저항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뉴럴링크 뇌에다가 이런 칩 심어가지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는 겁니다. 뉴럴링크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텔레파시라고 하며 신체 사용을 잃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휴대폰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소개했죠. 공병호 TV에.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 작업을 수행한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X 플랫폼에 접속되어 있고 DM을 보내면 생각으로 답장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이 여러분들 본인이 뉴럴링크를 통해 가지고 근육 수축증을 여러분 극복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경험을 공유하는 걸 보셨죠. 첫 번째 장치와 매우 유사한 두 번째 장치인 블라인드 사이트가 있는데 이 장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장치는 뇌의 시각 피질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안에 인간에게 최초의 맹금 부위 이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척추가 잘린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할 가능성은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뇌에서 신호를 받아 척추에 잘린 연결 부위를 연결하고 끊어진 지점을 지나 신경에 활력을 불어넣어 마치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신호를 연결할 수 있다면 몸이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욕을 엄청나게 먹죠.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일론 머스크를 다루는데 90% 이상이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원대한 작업들 하는 거죠. 나치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 이 캠페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오랜 시간 20년 어쩌면 더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해온 끊임없는 선전 캠페인입니다. 언론이 주도한. 그리고 정치는 피해 스포츠이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선전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실망스럽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며 나치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여전히 기존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CNN의 말을 그렇게 신다면 CNN은 저를
극우주의자, 레디칼 컨서버티브, 한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하라 이렇게 하면 극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도처에 있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벌. 자기 당대 벌을 전부 다 받고 갈 겁니다. CNN도 여러분들 뭐죠? 일론 머스크를 전부 다 레디컬 컨서버티브 극우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데.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공박사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데 조금 기다려봐 나라 안 망하는지. 내가 그동안 예상한 것 중에 뭐가 틀렸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누군가 CNN을 믿는다면 아, 저 사람은 레디칼 컨서버티브 극우인가 봐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TV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TV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저를 잡게 모든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버튼을 눌러 저를 죽일 수 있다면 분명히 시도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버튼을 즉시 누를 겁니다. 끊임없이 뭡니까 그냥 악담을 퍼부니까 저주를 퍼부니까. 일론 머스크 하는 이야기 중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bad people, 나쁜 사람은 항상 bad thing, 나쁜 일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다 선할 수는 없으니까. 극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을 너무나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참 시야가 좁고 시계가 짧다는 생각하는 거죠. 당대 전부 다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당대뿐만 아니죠. 엄청나게 비용을 치를 거죠.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고결하고 훌륭하게 주고 하는 사람들을 미국 사회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시야를 넓히고 시계를 확장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RC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를 RC라고 표현하네요. 주로.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